네, 1반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한문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우리 오늘 출석 확인부터 할게요. 네, 모두 다들 출석했네요. 다들 점심을 맛있게 먹었나요? 우리 맛있는 점심도 먹었으니까 힘내서 오늘 수업도 집중해 봅시다. 모두들 교과서 잘 챙겨왔죠?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한문부장 시연이한테 유인물도 미리 전달했는데 다들 잘 받았나요? 네, 다들 잘 받아서 챙겨왔네요. 자, 오늘은 교과서 페이지 119쪽, 잊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라는 새 단원 들어갈 차례죠. 우리 이번 단원도 대단원 내 나라의 역사에 속해 있는 만큼 또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번에는 어느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던 거 있죠?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죠? 맞아요. 저번 주에는 우리 주몽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맞아요. 우리 저번 주에는 주몽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특히 삼국유사에 실린 주몽의 이야기 일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주몽이 금화왕의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 졸본에 도착해서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 새로운 나라가 뭐였죠? 네, 맞아요. 고구려였어요. 다들 잘 복습했네요. 내용은 이렇게 다들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내용뿐 아니라 지난 시간 본문에서 배웠던 중요한 문법 기억하나요? 어떤 것을 배웠었죠? 네, 맞아요. 우리 도치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문장에 도치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문 대명사와 관련된 도치를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나요? 혹시 어떻게 도치가 이루어졌었는지 답해볼 친구? 네, 우리 재호가 한번 답을 해볼까요? 맞아요. 재호가 아주 잘 대답을 해주었어요. 한문은 원래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으로 배치가 되는데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를 쓸 때는 서술어와 목적어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럼 그 문장, 우리 이 도치 표현이 사용된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 재략, 하왕 불가, 너의 재주와 지략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못 살겠느냐? 원래는 이어 재략, 왕하 불가라고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문 대명사 하가 어디를 이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다의 뜻을 갖고 있는 왕과 자리가 조치가 된 형태가 되는 거죠. 와, 다들 잘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도치도 배우고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담은 글을 배워볼 건데, 이번 단원에 무엇을 배울지 다 같이 학습 목표 읽어볼까요? 시작! 한문, 산문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한문 기록에 담긴 발해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의론적 서술 방식으로 쓰인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다들 잘 읽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번 수업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다 본 후에 우리 다 같이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 앞에 앉은 현우가 불 한번 꺼줄래요? 네, 자, 이제 다들 잘 보이죠? 이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영상 잘 봤나요? 지난 겨울방학에 다들 베이징 올림픽 재밌게 봤었나요? 그때도 한동안 되게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죠. 개회식에서 우리의 한복이 마치 중국의 전통 중의 하나인 것처럼 등장을 하였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의 개회식의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국 개회식 내 전광판 속 영상에는 강강술래, 상모 돌리기, 장구치기, 윷놀이, 김치 등 우리의 전통 문화들이 대거 마치 중국의 것인 것처럼 등장을 하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우리의 문화뿐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도 자신들의 것으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의 우리의 역사 중 하나인 발해의 역사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이 발해의 역사를 담은 발해고의 서문이에요. 다들 역사 시간에 발해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발해는 엄연한 우리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발해가 있던 지역 대부분이 현재 중국의 영토이고 구성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말갈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사를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동북공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세운 국가로 공공연한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이러한 발해의 근본을 이번 단원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단원 첫 페이지 생각싹 틔우기를 한번 보면 윈스턴 처칠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지켜낸다는 마음을 굳게 갖고 지금부터 본문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은 PPT에 적힌 해석 순서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를 달아보며 선생님이 끊어 읽어 볼 테니까 교과서에 표시를 하면서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해보세요. 고려불수 발해사 하니 지 고려지 부지냐라.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불수 발해사 하니 지 고려지 부지냐라.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익숙한 나라 이름들이 나오네요. 그쵸? 어떤 나라가 있죠? 네, 고려와 발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이처럼 역사에서 익숙하게 들은 고유한 나라 이름이나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글자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살펴볼 글자는 닦을수입니다. 여기서 닦다라는 것은 청소할 때의 그런 닦음이 아니에요. 우리 행실을 닦다 이런 말 쓰죠. 그런 의미에서의 닦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익히다, 연구하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연구에 엮어 만들다, 편찬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책 따위를 편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근데 앞에 불자가 있으니까 부정의 의미를 더해서 편찬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좋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글자는 갈지입니다. 우리 그동안 여러 본문에서 이 글자 많이 배웠었죠? 봤었죠? 이 글자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보통 대명사로 많이 배웠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주격조사로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이 이가 또는 무엇무엇은 은는 것 같은 주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앞에 고려와 합쳐져서 고려가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볼 글자는 바로 뒤에 있는 아니불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읽을 때 이거 부자로 읽었어요. 근데 윗줄에 똑같은 글자가 있는데 그때는 불이라고 읽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배웠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성준이 맞았어요. 뒤에 오는 한자음이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면 부라고 읽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앞에서 나왔던 거는 뒤에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불이라고 읽었다면 이번에는 뒤에 진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부라고 읽었어요. 의미는 하지만 앞에서 동일하게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글자 진은 떨칠 진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떨치다, 떨쳐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불자와 합쳐져서 떨치지 못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첫 문장의 마지막 글자는 야이네요. 이것도 앞에 본문에서부터 많이 보았죠. 네, 어조사 야라는 글자로 무엇 무엇 다라고 문장의 종결을 의미해주면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 고려지 부지냐, 즉 고려가 떨치지 못했음을 알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명성을 떨치다 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많이 들어봤네요. 그것처럼 고려가 우리의 역사인 발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명성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해서 보면 돼요. 첫 문장부터 작가가 역사의 기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쭉 지금 첫 번째 문장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고려가 떨치지 못했음을 알겠다. 자, 다들 잘 해석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 있는 친구가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석자에 고씨가 거우 북하여 왈 고구려라 하고. 지금 문장 구조를 잘 봐두세요. 뒤에 계속 등장하는 문장 구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익숙한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네요. 먼저 석자는 옛 석자인데 석자를 합쳐서 옛날에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는 조사로 어디 어디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아 고구려라고 하였고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고구려가 한반도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었죠? 그렇죠. 북쪽에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고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북쪽에 위치한 고구려에 살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부여씨가 거우 서남하여 왈 백제라 하며 앞문장이랑 문장 구조가 똑같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자는 조사로 어디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문장이랑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 문장 해석 한번 도전해 볼 친구 있나요? 네, 민영이가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부여씨가 서남 쪽에 살아 백제라 하였으며 너무 잘해줬어요. 마지막에 달려있는 토가 살짝 달랐는데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해석 정말 잘해줬어요. 다음 문장도 비슷한데 뒤에 뭐가 더 있네요. 같이 봅시다. 박석김 씨가 거우 동남하여 왈 신라라 하니 시위 삼국이라. 마찬가지로 우자는 어디 어디에라는 조사의 의미로 쓰였고요. 아랫줄에 오를 시자가 여기서는 대명사 이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바로 뒤에 오는 위자는 여기서 무엇무엇이라 하다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럼 같이 해석해 볼까요? 박씨, 석씨, 김씨가 동남쪽에 살아 신라라 하였으니 이를 삼국이라 한다. 우리 앞에서 본 백제는 부여씨였는데 신라는 박석김씨가 하나의 성씨가 아니라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인 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하죠.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어디인지 맞춰볼까요? 고구려는 어느 쪽에 있다고 했죠? 네, 북쪽이에요. 그렇다면 기역이 고구려가 되겠네요. 백제는 서남 쪽이니까 어디가? 그렇죠. 디귿이 백제, 신라가 동남쪽이었으니까 니은이 신라가 되겠네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의기유 삼국사하니 이 고려 수지는 시의라. 의자는 마땅히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있을 유자가 여기서는 있다가 아니라 소유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랫줄에 닦을 숫자는 첫 문장에서 배웠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편찬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갈지자가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쓰인다고 많이 배웠었죠. 다들 기억나나요? 네, 그럼 여기서는 갈지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을까요? 네, 동혁이. 그렇죠. 앞에 나온 삼국사를 대신해서 쓰였습니다. 같은 문장 안에 나오는 것을 대명사로 받으면서 반복을 피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주격조사로 쓰인 갈지자가 나왔었죠? 헷갈리지 않게 꼭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앞문장에서 오를 시자가 대명사 이로 쓰인 것과 달리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옳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마땅히 거기에 삼국사가 있어야 하니 고려가 그것을 편찬한 것은 옳다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삼국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장 가봅시다. 그 부여씨 망하고 고씨 망하여 김씨 유기남하고. 먼저 밑의 급자는 이르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함에 이르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그 상황, 그 시점에 이르러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여씨와 고씨가 망하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유자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소유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정리해보면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소유하였다가 됩니다. 이르다는 뜻의 급자가 우리 문장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됐다니 다행이에요. 자,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 여러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부여씨와 고씨가 망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지민이. 그렇죠. 각각 백제와 고구려가 망했다, 멸망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죠? 네, 김씨가 있는 신라만 남쪽에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씨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김씨만 남아있을까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 아는 친구 있나요? 네, 기범이가 얘기해볼까요? 와, 기범이가 역사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정확해요. 우리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신라 내무왕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씨만 남았다고 한 거예요. 잘 얘기해줬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얘기해준 거예요.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봅시다. 대시 유 기북하여 왈 바래라 하니 시위 남북국이라. 있을 유자는 계속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무슨 뜻이다? 그렇죠. 소유하다입니다. 아래에 오를 시자는 이번에는 다시 이라는 대명사로 쓰였어요. 본문에서 이와 옳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오니까 꼭 주의해서 봐주세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를 위자는 뭐뭐라 부르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해석을 하면 대씨가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 하였으니 이를 남북국이라 부른다. 아까 김씨가 남쪽을 소유했다고 했고 여기서는 대씨가 북쪽을 소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에서 리을이 발해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아래 초록색으로 칠해진 나라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해서 만든 통일신라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의 역사니까 나라 이름은 알아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의 기유 남북국산이 이 고려 불수지는 비의라. 이 문장은 앞에 나온 의 기유 삼국사하니 이 고려 수지는 시의라 문장과 매우 유사하네요. 의자는 앞과 똑같이 마땅히라는 부사를 의미하고 있을 유자 역시 소유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랫줄에 닦을 숫자가 우리 본문에서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편찬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갈지자가 또 등장했어요. 이번에는 갈지자가 무엇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쓰였을까요? 네, 정우. 그렇죠. 앞의 문장에서는 삼국사를,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같은 문장 안에 있는 남북국사를 의미합니다. 같은 한자가 같은 대명사로 쓰였는데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안일 비자는 잘못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해석을 하면 마땅히 거기에 남북국사가 있어야 하나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우리 맨 처음 문장 기억나나요? 첫 문장에서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아 고려가 명성을 떨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문장 마찬가지로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본문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무엇이 우리의 역사이다? 발해는 우리의 역사이고 역사를 어떻게 해서 지켜야 한다? 그렇죠. 기록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알려 남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쓴 글은 의론적 서술 방식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쓴 발해고라는 역사서의 일부를 살펴보았어요.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글이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발해라는 나라를 원래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역사 시간에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역사 교과서를 보고 처음 발해를 접했겠군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발해에 대해 알려준 역사책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역사책을 만든 사람들은 발해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발해 건국이 698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좀 전에 읽은 글과 같이 발해고라는 역사서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전해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발해의 이야기는 유득공이라는 실학자가 직접 역사서로 서술하기 이전까지는 한국사의 범주에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만약 지금까지 발해고와 같은 역사서가 없었더라면 엄연히 우리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의해 빼앗겼을 수도 있겠죠. 한 나라의 여러 생활 양식, 문화, 사회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후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료이자 유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 유득공님에게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지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몇백 년, 몇천 년 뒤에는 까마득한 역사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우리의 역사는 누가 기록하죠? 아주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우리가 기록을 남김으로써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해볼 학습 활동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서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기록해보는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일상, 사회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대상으로 기록할 수도 있겠죠. 사소하게 남긴 이 기록이 먼 미래 사람들에 의해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훗날 역사책에 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기록은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일기를 통해 기록할 수도 있고 일반 산문 형식으로 소설이나 수필 혹은 그림으로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을 한 가지 골라서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 봅시다.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건데 혹시 중간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친구들이랑 서로 어떤 내용을 적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지금부터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동규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그래, 동규는 지난주에 코로나가 확진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 자, 10분이 벌써 지났네요. 모두들 열심히 작성하고 있던데 혹시 자기가 쓴 내용 반 친구들과 다 같이 공유해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네, 동규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동규는 대한민국 최고의 래퍼가 될 사람답게 본인의 이야기를 랩으로 작성해보았네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덮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서 뛰놀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훌륭한 랩으로 선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그 자리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까지 정말 희망찬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아요. 다음은 누가 발표해 볼까요? 좋아요. 예나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너무 잘했어요. 예나는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있었던 편파 판정에 대해 일기 형식으로 작성했군요. 우리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영상으로도 다루었던 중국의 우리 문화 강탈과 더불어서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있었던 반칙, 편파 판정 논란도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내용 중 하나죠. 예나는 이 내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했군요. 쇼트트랙 선수들에 대한 예나의 팬심도 돋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내용들이 발해고라는 역사서처럼 훗날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 학습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학습 활동입니다. 우리 고유의 것,
고유의 문화를 지키는 일들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것들이 있죠. 혹시 생각나는 주제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독도예요.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소유권을 계속 탐내고 있는 상황이죠.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탐욕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요. 교과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독도를 둘러싼 상황을 알 수 있는 짧은 글이 적혀 있어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보고 또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차도는 고려가 득지어 신라하고 아조가 득지어 고려라. 다음 문장 원비 일본 지진이 조종 강토는 불가여진이라. 네, 잘 읽었어요. 그럼 차근차근 해석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글자 차는 무언가를 지칭할 때 이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이죠. 다음 글자인 도는 섬도로 여기서는 맥락상 독도와 울릉도 두 개의 섬을 지칭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하면 이 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겠죠. 다음은 고려인데요. 다들 아는 단어이죠. 고려라는 나라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얻을 득자가 나왔네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굉장히 자주 보는 지자가 나왔네요. 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조사로서 다른 글자를 보조하는 문법적인 역할로 사용되기도 해요. 또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죠. 여기선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그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앞에 득과 연결하면 그것을 얻었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한자 살펴보니 또 어조사 어자가 나왔어요. 어조사 어의 경우는 뭐뭐에서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고려에 이어 신라라는 단어 그 자체가 또 등장했네요. 앞에서부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얻었다, 그것을, 어디에서? 신라에서. 즉, 이 섬은 고려가 그것을 신라에서 얻었고 까지 되겠네요. 그 다음 아조라고 하면 나는, 아는 나, 우리, 1인칭을 뜻하고 조는 여기서 조선 왕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뒤에 득지어 고려는 앞에서 했던 문장과 거의 동일하죠. 따라서 우리 왕조가 그것을 고려에서 얻었다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장은 원래라는 뜻을 가진 으뜸원, 안일비, 그리고 일본 지지라고 적혀 있네요. 일본 지지의 경우 일본과 땅 지자 사이에 어조사 지가 들어가서 두 단어를 연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 조종 강토는 불가여진이라 라고 했는데 조종이라는 것은 시조가 되는 조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강토에서 강자는 경계를 뜻해서 나라 경계 안에 있는 우리 땅을 일컬어요. 따라서 조상 대대의 우리 땅은 불가여지. 불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뭐 할 수 없다의 의미이죠.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줄려 그것지. 그들, 즉 일본에게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조상 대대의 우리나라 땅은 그들에게 줄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섬은 고려가 그것을 신라에서 얻었고 우리 왕조가 그것을 고려에서 얻었다.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니 조상 대대의 우리나라 땅은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비록 짧은 문장이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강경한 마음가짐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글을 쓰시거나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노력을 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실천적인 일을 해보고 싶지 않나요? 다음 학습 활동은 여러분이 직접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모두 SNS 하나요? 아마 대부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를 보면 해시태그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고리를 갖잖아요. 흥미로운 해시태그를 눌러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요. 이런 해시태그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조별로 모여서 각자 창의적인 해시태그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전에 네모 등으로 각자 앉아달라고 했는데 모두 잘 나누어 앉았네요.
지금부터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제가 담긴 4장의 사진을 조별로 나누어 줄 건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시태그를 통해 한 번이라도 더 우리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주제에 맞는 창의적인 해시태그를 작성해 봅시다. 조별로 작성이 끝나면 과연 어떤 조의 해시태그가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많은 클릭을 받을 것 같은지 반해서 투표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모두 작성 완료했나요? 조별로 작성한 해시태그들을 선생님이 취합해서 이렇게 칠판에 적어보았는데요. 독도는 우리 땅, 돌아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한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쌀밥엔 김치지, 한국의 복, 한복. 4조 모두 굉장히 멋진 해시태그를 완성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조의 해시태그가 가장 멋진지 한번 투표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독도는 우리 땅, 돌아가. 해시태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두 번째 조,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한글. 해시태그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쌀밥엔 김치지. 해시태그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네 번째 조, 한국의 복, 한복. 이 해시태그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좋아요. 이로써 5반의 해시태그 킹은 바로 독도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한문과 게시판에 다른 반 친구들이 한 것들도 모두 취합해서 올릴 테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른 반 해시태그 선발대회 우승작은 어떨지 또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재밌으셨나요? 재밌었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선 발해고의 본문이 나와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문법적 쓰임을 잘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네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같은 한자라도 문법적 쓰임에 따라 뜻이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 잘 기억하면서 기읍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고려 수지는 시이다 에서 시는 무슨 뜻이죠? 영철이가 손을 들었네요. 영철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형용사로 쓰이는 옳다의 의미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고려가 그것을 편찬한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이번에 니은의 의미에 대해 발표해 볼 친구가 있나요? 네, 지은이가 손을 번쩍 들고 있네요. 지은이가 말해봅시다. 대명사라는 것까지 자세히 잘 말해주었어요. 지은이 말대로 시위 남북국에서 시는 대명사로 쓰이고 이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모두 다 이해되셨죠? 그럼 디귿과 리을을 보도록 할게요. 지고려 지부진야라 에서 지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네, 모두 잘 대답해 주었어요. 여기서 갈지는 주격조사 먹먹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고려가 떨치지 못했음을 알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을로 가보겠습니다. 리을은 발표 안 한 친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훈이가 손을 들었네요. 정훈이가 한번 큰 소리로 정답을 말해주세요. 네, 아주 잘했어요. 이 고려 수지는 시이다 에서 갈지자는 바로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나온 삼국사를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뿌듯합니다. 이거는 방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한 정답입니다. 교과서에 정답대로 다시 정리해두면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본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네요. 본문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을 고르는 겁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소유하였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여씨와 고씨가 망했다는 것은 각각 백제와 고구려가 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김씨는 내무랑부터 왕위를 세습한 신라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고는
유득공이 쓴 발해의 역사서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발해고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득공이 쓴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발해가 고려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아 발해가 명성을 떨치지 못했다. 아까 선생님이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맞는 선지인가요? 맞는 선지라고요? 선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첫 문장에서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아 고려가 명성을 떨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발해가 아니라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주어가 무엇인지 주의해서 보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선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와 발해를 아울러 남북국이라 부른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씨는 남쪽에 남아있고 대씨가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 하여 이를 남북국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선지입니다. 이 글은 의론적 서술 방식으로 쓰였다. 맞나요? 네, 아까 선생님이 자신의 생각을 알려 남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쓴 글을 의론적 서술 방식이라 했습니다. 네, 모두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에는 발해 건국, 삼국통일, 발해고 편찬 등이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사건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해 보면 좋겠죠? 자, 보기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나열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삼국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을. 삼국 중에서도 어떤 나라가 먼저 세워졌죠? 백고신, 바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세워졌죠. 네, 우리는 그래서 고구려, 건국, 그 다음에 신라, 건국 순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일하여 삼국 통일을 이루었죠.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김씨가 남쪽에 남아있고 대씨가 북쪽을 소유해서 발해라고 했어요. 즉, 발해와 통일신라가 함께하는 남북국 시대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 이후에는 발해 건국이 되고 남북국 시대가 시작돼요. 네,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당연히 고려가 발해의 뒤에 건국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발해고라는 것은 조선학자인 유득공이 썼다고 했으니까 고려 건국 뒤가 되겠죠? 그래서 발해고 편찬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잘 풀어주었어요. 이거는 정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길 바랄게요. 그럼 수업을 끝내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빈칸 안을 채워서 다 같이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고씨는 고구려, 부여씨는 백제, 김씨는 신라를 의미한다. 삼국을 통일시킨 나라는 신라이다.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발해고를 편찬한 사람은 유득공이다.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아 고려가 명성을 떨치지 못했다. 이 구절은 여러 번 했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려가 땡땡땡을 편찬한 것은 옳다. 여기서 막히시나요? 아까 고려시대에는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역사책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삼국사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 정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의미를 한번 복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지의 의미에는 그것과 은는 이가의 의미가 있다. 네, 좋아요. 이 시의 의미에는 이것과 옳다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 닦을 숫자의 의미는 청소할 때의 닦음이 아니라 편찬하다의 의미다 라고 했어요. 자,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자, 오늘 숙제 나갑니다. 오늘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럼 그 의미를 되새겨서 일상에서 실천해 보면 좋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록은 나중에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뜻깊은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서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고 미래에 내가 보았을 때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를 써도 됩니다. 일기를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격려도 하면서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요. 일기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장이 걷어서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아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코멘트를 달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 명절 풍속입니다. 명절에 하는 놀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명절 문화에 대해 미리 조사하면 좋겠죠?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